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악취 고통이 잇따르자 당국이 강경해졌습니다. 축사 허가를 보류하거나 공장 가동 중지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써온 재량 사업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의원들이 처벌까지 받았지만 또 편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인권 침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장수 장애인 시설의 문제를 당국이 서둘러 봉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곳이 도내에는 적지 않습니다. 축산단지나 공장의 악취 때문인데요. 주민 고통이 잇따르자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졌습니다. 축산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온 정읍 회암마을의 무허가 돈사입니다. 마을 코앞에서 수십 년째 악취를 풍겨 주민들 삶이 엉망이 됐는데도 현행법에는 오히려 확장까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정읍시가 이 축사의 양성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방역 활동도 강화해서 축사 주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뚝에서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악취가 포집된 익산시 신흥동의 한 비료 공장. 익산시는 최근 완벽한 악취 제거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조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무기한 조업 중지 명령은 왕국면의 또 다른 비료 공장에도 내려졌는데 이러한 자치단체의 강경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악취를 저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아직 갈등이 계속되는 또 다른 곳에는 보다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악취 저감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 대책들을 좀 더 보완하고 나갔을 때만이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이딴 강경 대응이 도내 도처에 널려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장수에 있는 배달 장애인의 집은 강제 노동 등 장애인 학대가 드러났죠. 장수군은 지난달 폐쇄 명령을 내리고 시설 장애인들을 옮기는 조치를 진행해 왔는데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앞입니다. 베델의 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천막과 텐트까지 설치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이곳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하려 하자 인권 침해라며 막고 있는 겁니다. 학대, 폭력, 노동력 착취,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대를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장수군은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베델의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며 다른 집단 시설로의 전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애인 센터에 의뢰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발달지원센터라고 이쪽에서 거기 또 전원시설 다 전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일반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어떻게 보면 옳은 답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반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장수군의 의뢰를 받은 단체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단 3시간여 진행된 조사에서 제대로 된 의사를 파악하긴 어려웠다는 겁니다. 타 시설을 원하냐 아니면 다른 시설 전원 조치를 원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밀하게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대책위는 장수군이 그저 문제를 빨리 덮기 위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의사 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다. 폭행과 성추행 의혹 등 숱한 인권 침해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 조치는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민원 해결용으로 재량껏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재량 사업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리베이트를 받은 의원들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면서 폐지됐던 이 재량 사업비가 1년 만에 이름만 바꾼 채 되살아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 전주시에 50억 원이 넘는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 부담 30%를 포함한 예산은 경로당 기능 보강과 도로변 안전시설 확충, 체육시설 설치 등에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사업만 200건이 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폐지된 도의원 재량 사업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전주시 총액을 지역구 도의원 11명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은 4억 6천만 원 남짓, 14개 시군 총액은 175억 5천만 원, 도의원 39명 한 명당 정확히 4억 5천만 원으로 역시 과거와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재량 사업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전라북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1인당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할당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의회 역시 주민 수건 사업 해결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재량 사업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고 본래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실상 도의원 몫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개인별 예산까지 배당하는데 재량 사업비와 뭐가 다르냐고 되묻습니다. 무늬만 주민 참여 예산이고 결국 예산 전체 범위로 따지게 되면 기존의 재량 사업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폐지 약속을 뒤집고 주민 참여라는 민주적인 예산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가며 꼼수로 재량 사업비를 되살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해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터덕이고 있습니다. 근거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산 확보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추진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대학원을 마치면 9년간 공중보건의로 의무복무하게 돼 지역의 의대 정원을 지키면서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말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건물 부지까지 정해졌지만 당초 목표였던 2022년 개교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는 설계와 일부 공사비 39억여 원을 희망했지만 편성 논의된 돈은 설계비 9억여 원뿐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이 양성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인데 두 곳 모두 지금의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맨 먼저 이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측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먹구름이 드리운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정상화는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수도권에는 아직도 출자회사 포함 공공기관이 489곳이나 남아있다며 추가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지난해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약속했다며 정부와 전라북도에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 이전 계획 마련과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농식품 분야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정부 농식품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3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30.8%로 영남 42.3%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호남권이 전국 농지의 37.2%를 차지하는데 농식품 분야에서도 23% 남짓한 영남권에 뒤처지는 것은 전형적인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관광객이 직접 평가하는 품질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평가 요소 정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품질 인증제로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다음 달부터 8자리로 바뀝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 상태라며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과 민간시설 800여 곳의 차량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는 이달 안에, 나머지 민간시설 85곳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공생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가 전주에 설치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한옥마을 주차장과 시청, 구청 등 전주시 내 5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한 전주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더 확대하고 개체수 조절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비해 먹거리와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명절 기간 방문객이 늘고 음식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2주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터미널, 음식점 등 88곳으로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원산지 허위 표시, 전통시장과 터미널 시설 안전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